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이제 고향 가서 어머니께 세배 드리고 가족들 얼굴 보고 잘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녁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 여전히 AI 파괴론의 강화. 네, 그렇죠. AI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론의 희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이 멈추질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시장의 키포인트죠. 네. 따라서 시장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도 그렇지만 필수 소비재하고 엔트로픽 수혜주, 특히 엔트로픽 수혜주에서 SK텔레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텔레콤의 ADR, SKM을 지속 추천하는데 어제도 2.86%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한번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7, 0.07이죠. 거의 안 움직였다. 나스닥은 플러스 0.14. 이렇게 좋았는데 다시 토해내는 그런 모습 약세장이 있었죠. 장 초반에는 안 좋았었는데 S&P 500도 겨우 빠지지 않고 그나마 멈춰 섰다 이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럽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국은 지속적으로 쉬고 있고 오늘 주가 하락이 하락이란 표현보다는 올라가다가 내려간 이유를 찾아보면 AI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AI 파괴론이 여전히 시장에서 특세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이다. 따라서 AI 만능론, 피해주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엔트로피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이제 금융 서비스까지 온 거죠. 네. AI 과잉 지출로 메타와 알파벳의 CDS 프리미엄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쭉쭉쭉쭉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CDS라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 대비 얼마나 이 크레딧 신용을 사고 파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거나 뭔가 리스크가 왔을 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데 이 프리미엄을 파생 상품으로 엮어가지고 금리로 주고받는 그런 상품이 CDS 상품인데 이 상품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타나 알파벳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오라클 같은 여러 종류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면서 금리라는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위험이 조금 노출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먼저 캐시를 사용하죠. 네, 캐시를 사용하고 이 캐시가 부족하면 체크 반드를 발행하죠. 네, 반드를 발행하고 이 반드가 이제 부족하면 뭘 발행하면 그 유상 증자를 하죠. 네, 유수상 증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본드 채권 발행. 이게 다음에 이거로서도 돈이 부족하면 이제 증자를 하는데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경계선상에 지금 빅테크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CDS 상품의 출현은 이들이 가장 저금리, 심지어 미국 국채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 하다가 이제는 금리가 올라왔다는 거죠. 네, 리스크가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골드만이 차사주 매입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디비덴드, 배당이 낮아지고 바이백이 어려지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러한 것들도 향후 주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파괴 중이다. 증시를 짓누른 요인은 AI가 산업 전반에 대격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른바 AI 파괴론에 있습니다. AI 도구가 각종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존스 소프트웨어 업종지수 DJUS 소프트웨어는 1.61, 컴퓨터 서비스 업종지수는 1.62% 떨어졌고 대표 소프트웨어 상장 지수 펀드 ETF인 IGV는 2% 넘게 밀리며 올해 누적 손실이 23%에 달할 정도이다. 한번 봅시다. 이게 다우존스 소프트웨어 지수이고 이렇게 떨어졌죠. 벌써 1개월 동안 15.87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우존스 스페셜라이드 컨슈머 서비스 이 지금 소프트웨어죠.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인데 한 달 동안 8.99%나 하락하는 모습. iShare Expand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를 모아하는 ETF IGV라는데 이것도 한 달 동안 17.67%나 하락하는 그러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사인이 계속 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최근 5주 가운데 4주 동안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까지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4주 연속 하락세로 돌아섰으면 이제는 단기 조정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이번 틈에는 산업 전반은 구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출발한 만큼 업계 재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동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전략가들은 AI 혁신과 그에 따른 파괴적 변화는 시장 곳곳에서 최종 주가 수익비를 퍼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너무 높다는 거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위험 노출 변화보다는 특정 위험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파괴가 되지 않고 AI를 통해서 뭔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업종은 굿이죠. 네, 그런 회사들은 굿이 예를 들어서 항공,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이런 종목들은 AI를 이용해서 사람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AI 때문에 배드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은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라는 업종들은 아주 죽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AI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인 업종들에 대해서 특정 위험에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더욱 매도가 가열차게 증가하는 그러한 부익부 빈익빈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는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차익 매물로 마이너스 4% 수익을 이루어졌죠. 네, 업종별 주가 추이를 보면 항공주 상승이 눈에 띈 하루였다.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도 상승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가져왔죠. 반면 필수 소비재 시장을 이끌었던 월마트는 4% 하락 마감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애플이 3.18%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3월 4일 신제품 발표 행사이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애플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다가오는 3월 4일 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이 강력한 촉매제가 됐죠.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들과 함께 그동안 지연 우려가 있었던 AI 기능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네, 팀 쿡은 제가 생산관리자라는 거죠. 생산관리를 전공해서 어디서 부품을 잘 조달해서 싸게 만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전공자이지 창의적인 리더는 아니는다는 거죠. 여기에 에드부시 증권사들이 주요 분석가들이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 바닥을 쳤다. 네, 과도하다, 하락이. 다음에 AI 수익화도 일어날 수 있다. 애플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 25억 대의 기기를 바탕으로 한 AI 서비스가 주당 70에서 100달러 가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제미나이와 협업을 통해서 시리 업데이트가 다시 시장에서 나온다면 욕을 먹었던 AI 분야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섯 번째로 견고한 실적 및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 애플은 약 1분기 올해 1분기에 1,440억 달러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항공주가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114.01달 4.32. 부자들은 여전히 여행을 하고 AI가 여행을 대신 가줄 수는 없죠. 오히려 항공주 같은 케이스는 AI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로 또한 여러 가지 정보로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AI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엔비디아도 1.18%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죠. 네. 월마트는 3.76%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란과 미국이 원칙적으로 핵 합의를 되게 호르무즈 해역인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따라서 WTI 유가 선물이 0.19%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금 가격은 2.84% 하락을 하면서 4,902달러. 은선물도 1.06% 하락하면서 72.75달러까지 하락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금리도 좀 하락했더라고요. 또 어제 재밌는 것은 BOA가 펀드 매니저들을 다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지금 현금 비율이 펀드의 3.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풀로 지금 찔려 있는데 항상 현금이 4% 이하일 때는 매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이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 귀에 쏙 들어온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 올 파괴론이 어느 수준에서 잦아들지가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죠. 시장이 철저하게 생필품주와 AI 소프트웨어주들 간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파괴적 차별화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안은 기업 실적뿐이지만 현재로는 소프트웨어 실적 등이 이를 제어할 아무런 무기가 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추가로 주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향후에 소프트웨어 주가의 이 어닝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이게 전혀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주가가 박살나는 것들은 시장이 이제는 이러한 것에 플러팅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주들의 침체가 하드웨어주들의 침체를 불러올 악순환의 고리가 채워질 가능성에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즉 소프트웨어 시장이 죽으면 하드웨어 시장도 어디다가 이제 물품, 제품, 반도체를 줘야 되는데 그들이 죽는다면 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섹터는 반등하더라도 단순 기술적 수준의 반등이 전망돼 과감한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하다. AI가 유입돼서 기업 경쟁력을 올리는 섹터인 생필품, 항공, 여행, 방산, 조선, 일부 하드웨어주들만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 차별화의 변화에 눈을 크게 뜨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번 주에 엔트로픽 주식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특히 미국의 SK텔레콤 ADR이 상장된 SKM이죠. 티커가 SKM입니다. 어제도 2.67%나 상승하며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텔레콤 내일 장 시작하면 폭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장을 보고 내일 또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안 열리니까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다시 시장에서 치열한 전투하시기 위한 에너지들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멋진 마지막 연휴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